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은영 작가님이 쓰신 못 참는 아이, 욱하는 부모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데요. 가끔은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왜 화를 내고 아이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. 그렇게 읽은 내용을 1번에서 7번 총 7챕터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육아에서 중요한 두 가지 팩터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.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욱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부모는 왜 아이에게 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. 네 번째는 반대로 아이는 왜 부모의 화를 불러오는지, 왜 부모의 그 마음을 신경 쓰게 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요. 다섯 번째는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, 부모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개인적으로는 이 여섯 번째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성찰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로 육아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기다리는 거고요. 기다리는 것.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.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. 기다려 주는 것이다. 그다음에 참아 주는 것이다.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기다려 준다는 요게 잘못됐다는 거예요. 부모라면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. 그래서 기다려 준다, 뭐뭐를 마치 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바로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봐야 된다는 건데요.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우리가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들, 스마트폰 보기, TV 보기, 건성건성 아이를 기다린다라고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귀찮아하고 다른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. 두 번째로 인격체 존중은 아이와 나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아이와 부모가 구분되어야 된다. 아빠는 사실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들이 아무래도 아이를 품고 있다 보니까 아이와 자신을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. 하지만 아이와 나는 다르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너는 또 다른 인격체다.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책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욱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볼 건데요. 이것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상대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상대를 장악하고 굴복시키고 싶을 때 우리는 욱한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이제 제압하는 거죠. 내가 너를 제압시키겠다. 이럴 때 욱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의존 욕구가 부족할 때입니다. 부족하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결핍일 것 같아요. 이 의존 욕구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보호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.
그래서 아이가 어른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. 그래, 너가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구나. 아이니까 못하는 건 당연해. 괜찮아.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이인데, 이런 말을 듣지 못하고, 화를 낸다. 이런 이제 결과로 돌아왔을 때, 이 의존 욕구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결핍된 상태로 있다 보면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. 그래서 아이든 남편이든 상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너가 나를 이해해야 된다.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면 너가 내 감정을 보호해줘야지. 이런 입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처음에 이런 것이 상대방에 대한 섭섭함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것이 그 도를 지나쳐서 분노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. 이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. 왜 나를 무시해? 이런 생각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맞아, 너가 내 의견을 따라라고 제압하고 싶은 경우에 우린 우굴하고 의존 욕구가 부족할 때 또 우굴하게 된다.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그럼 우리는 왜 아이에게 우굴할까? 아이에게 욱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. 총 5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우리의 포장지가 벗겨진다는 겁니다. 언제 벗겨지냐면 집에 들어오면서 이 포장지를 벗어버리게 돼요. 밖에서는 우리가 직장인으로서, 뭐 선배로서, 후배로서 각각의 그 사회적 지위에 맞는 모습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나름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요걸 이제 가면을 벗고 아주 본능에 충실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 때문입니다. 자만심.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내가 우글해도 우리 아이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자만심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가 약자이기 때문이에요. 이거를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쉽게 말해 만만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에요. 아이가 느리게 하거나 잘 못했을 때 답답해하고 빨리빨리 안 한다고 화를 내고 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. 다섯 번째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이와 내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내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. 아이가 나랑은 다른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이렇게 5가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럼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을 why 안 들을까요? 사실 이거는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 같아요. 안 듣는 게 아니라 아이는 나름대로 그 아기로서의 역할과 그 본능에 충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겠죠. 이거는 2가지로 살펴볼 건데요. 첫 번째는 아이 또한 동물적인 본능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아이는 본능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. 독립된 개체로 서길 바라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과잉 통제를 원하지 않습니다.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빨리 움직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아이들이 그게 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. 아이들은 아주 단순하게 쾌락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가려면 9시에는 준비를 마쳐야 되는데 이때 텔레비전에서 뽀로로 하고 있다. 이러면 이제 모든 일은 중단되고 눈이 다 뽀로로에만 가 있죠.
이게 부모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뽀로로에 더 쾌락을 느끼고 재밌어 하기 때문입니다. 네, 다음으로는 이 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럼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8가지를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일단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는 아이가 부모를 보고 그 감정을 배운다는 건데요. 이 부모의 그런 무엇을 보느냐, 부모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. 이 행동이 한 번의 행동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여러 차례 누적되면 그것을 보고 이제 아이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건데요.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이에게 바른 행동,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몸소 보여주는 그 생활 속의 그 선생님 역할을 해야겠습니다.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사라고 생각해요.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.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할 수 있고, 경비 아저씨를 볼 때도 할 수 있고, 택배 아저씨에게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. 참, 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모두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행복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. 이 부모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말로 하기보다 같이 다니면서 내가 직접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택배 아저씨에게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아이가 그걸 보고 배울 수 있겠죠.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. 이건 아기랑 놀이할 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아이와의 이제 즐거운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이거는 이제 블록놀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저도 우리 아이와 블록 쌓기 놀이를 합니다. 최근에는 이제 자석으로 공룡을 만들거나 뭐 자동차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아빠들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걸 너무 잘 만들려고 해요. 아이들은 잘 만들려고 하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 아들도 엄청 부수고 매뉴얼하고는 전혀 다른 거를 오히려 더 만들어 하고 싶어 해요. 그래서 잘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아이와 즐겁게 상호작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. 세 번째는 아이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이가 만약에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뛰고 있다.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너가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. 그렇게 하지 마.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아직 사회적 시선에 대한 발달이 미숙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라는 걸 아직 느끼지 못하는 나이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라는 이런 말보다는 아이가 행동해야 될 기본 질서와 지침을 그냥 명확하게 알려주면 됩니다. 여기서 뛰면 다칠 수 있으니까 뛰지 마 이런 식으로요. 다음으로 네 번째를 살펴볼까요? 네 번째는 부모도 아이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아이가 잘못했을 때만 엄마 아빠에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불필요하게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다거나 이럴 때는 부모도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인데요.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. 엄마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. 그러면서 일화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.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. 너는 잘 안 먹으니까 감기도 이렇게 자주 걸린다. 병원에 이렇게 자주 오니 하니까 엄마가 그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얘가요 병원 단골인 걸 보니까 나중에 의사가 되려나 봐요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
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병원에서 나올 때 굉장히 뿌듯해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의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여섯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종종 아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. 예쁘게 말해야지. 어떨 때 하나요? 주로 아이들이 떼쓰거나 이제 소리 지르거나 할 때 하는데, 이게 생각해 보면 참 맥락적으로 맞질 않습니다. 아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부모가 들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어필하는 차원에서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떼를 쓰기도 하는데, 그럴 때 예쁘게 말하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예쁘게 말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원하는 행동 지침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. 3번 항목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소리를 지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일곱 번째인데, 이거는 아이를 가르칠 때 이제 생각해야 될 사항이에요. 우리가 뭔가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 배우는 사람이 잘 배워야지 하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.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 교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. 마음가짐.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읽었던 책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라는 책인데요. 거기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그 컨셉이 나오는데, 컨텍스트 디펜던트 러닝이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요. 러닝. 또 하나는 스테이트 디펜던트 러닝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, 이 컨텍스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맥락이고 스테이트가 상태이잖아요.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때 당시의 분위기, 감정, 기분이 어땠는지, 날씨는 어떻고 조명은 어떻고 옷은 무슨 색깔 옷을 입었는지, 이런 종합적인 주변 환경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또 중요한 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전달하느냐이기 때문에, 이 부모가 행동 지침을 줄 때도 그렇고 책을 읽어줄 때도 그렇고 뭔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성심성의껏 해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8번인데요. 8번은 우리 몸이 일어나는 그 화학적 변화를 생각해 보면 뭔가 분노가 치밀거나 화가 난다라고 했을 때 방출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인데요. 이 호르몬들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15초 후에 그 절정을 이룬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라고 하잖아요. 이 뚜껑이 열리는 게 15초 지나면 열린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 상태가 이럴 것 같다라고 느끼면 이제 입을 닫고 숨을 고른 다음에 30을 세는 겁니다. 30. 15를 세면은 안 되고 30을 세는 건 흥분 상태에서는 이 말을 빨리 하고 생각을 빨리 하기 때문에 15까지 세면 실제로는 15초가 안 된다는 거죠. 30을 세서 대략적인 15초를 맞추고 심호흡을 하게 되면 그때는 화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다.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이 책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, 잘 마음속에 간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이 있죠. 엄청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아주 단순하게 그냥 구분을 해보면, 내가 생각했을 때 기준이에요. 아, 이 사람은 정말 좋아. 이 사람은 뭐 그냥 그래. 이 사람은 좀 이상해. 물론 나의 기준입니다. 했을 때 이게 어느 조직
가족이나 어느 집단에 가서도 비슷한 비율로 이런 구분이 가능합니다.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이런 좋고 뭐 보통이고 안 좋고 하는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해요.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배드한 나쁜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지만 그걸 우구로 발현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한데 기분이 나쁘고 내가 저 사람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잘못 살았군요. 제가 잘못했군요. 라고 굴복하게 만들고 싶다.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. 더구나 그 사람이 일면식도 없고 앞으로 같이 보내야 될 사람이 아닌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화를 낼 정도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.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조금 더 편안하게 욱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설령 상대방이 욱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처해야 될 건 같이 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머와 위트 또 능청스러움으로 넘길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화를 그러니까 욱하지 않는 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마지막에 다룰 주제는 자아성찰에 대한 이야기예요. 자아성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욱할 일이 너무나 가득한 세상입니다. 내가 항상 옳고 상대방은 항상 틀리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내가 욱하지 않으려면 의식적으로 자아성찰을 해야 합니다. 또 아이를 욱하지 않게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자아성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요.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 자아성찰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.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 전에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.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. 그래서 기도라고 하면 왠지 좀 종교에서 쓸 것 같은 용어이기는 하지만 이 기도라는 게 뭐 종교를 떠나서 이 식사를 할 수 있게까지 도와주신 엄마 아빠 그리고 이 음식을 재료를 만들어 주신 뭐 농부 이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. 밥을 다 먹은 후에는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. 그래서 아빠가 만약에 소리를 질렀다면 아빠가 왜 소리를 질렀고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. 반대로 아이에게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어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스스로 말하도록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아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욱하는 마음을 줄이고 서로가 더 공감을 할 수 있다.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. 지금까지 못 참는 아이, 욱하는 부모에 대한 내용을 총 7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. 간략하게 썸머리를 해보겠습니다. 육아를 하는데 꼭 알아야 할,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로 첫 번째 기다리고 관찰하라.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나와 같은 인격체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다르다. 그리고 존중을 해주라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욱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였고 의존 욕구가 결핍된 상태에서 섭섭함이 분노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욱을 불러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세 번째로 아이는 왜 욱을 할까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. 아이가 욱한 게 아니고 어른이 욱하는 이유네요. 어른은 이제 밖에서 들어오면 포장지를 벗어내서 아주 적나라한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있었고요. 아이가 자기가 화를 내도 이해할 거라는 자망한심, 아기는 만만하다. 그리고 아기를 존중하지 않는다. 그리고 나와 아기는
하나다. 아기는 내 거다.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이에게 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. 부모의 말을 왜 안 들을까는 첫 번째로 그것이 바로 아이의 본능이기 때문이고 아이는 기본적으로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면 부모가 아이에게 해야 될 행동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,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놀 때는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. 잘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요. 세 번째로는 사회적 시선이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해야 될 행동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. 어른도 아이에게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. 그리고 예쁘게 말하라는 것보다는 뛰지 마라, 소리 지르지 마라 와 같은 정확하게 해야 될 행동 지침을 말하는 게 좋고요. 가르칠 때는 마음가짐을 그 맥락과 상태 속에서 충실히 해야 된다. 그러니까 건성건성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화가 나더라도 마음속으로 30을 세고 화를 죽이자가 되겠고요. 세상을 바라볼 때 나쁜 사람,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와는 그냥 다르다라고만 생각하고 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누군가 그렇게 욱으로 나를 상대하더라도 내가 가진 유머와 위트 등 총스러움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자아성찰하는 건 저녁에 같이 밥을 먹는 식사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. 책을 읽는다고 해서 욱하는 부모의 그 정도가 쉽게 약해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러한 내용을 항상 주기적으로 다시 보고 인지를 해서 우리 아이가 욱하지 않는 부모가 되고 행복한 아이가 되도록 키워야겠습니다. 이상으로 책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